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악장, 한식, 언해, 민요, 작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하지예의 국어산책. 고전 시가에는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르상의 특성들을 알면 어떤 개별적인 작품들을 볼 때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르상 특성들을 알고 하나의 작품을 볼 때 전체 마인드맵, 숲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이 각각의 작품들을 할 때에도 마인드맵 기법을 사용하지만 고전 시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도 사실 이러한 마인드맵을 통해서 전체 숲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고대가요라고 하면 고대 시대 때 불려지던 것이고요. 향가라고 하면 신라죠, 신라. 신라 시대 때 향가, 향찰로 지어진 작품이에요. 이건 이제 고대 시대 때겠죠. 근데 고려가요 그러면 당연히 고려시대이고요. 나머지 시조부터 작가까지 여기는 조선시대, 주로 조선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한시라고 하는 장르는 고려시대 때부터 지어지던 그 전 시대부터 한시는 지어졌죠. 여기서 시조라는 이 장르도 마찬가지로 고려 중기부터 시작이 되긴 해요. 고려 중기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제 가장 유행했던 것은 조선시대이고, 자,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은 조선 전기 때는 평시조가 유행을 했고요. 평시조에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설시조라는 것이 지어집니다. 장르를 처음부터 한번 특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고대가요라고 하면 얘는 다 같이 집단적으로 부르는 서사시 계열에서 개인적인 서정을 노래하는 개인적 서정시로 발달을 하게 돼요. 현대에서는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게 훨씬 많은데 예전에는 집단적으로 함께 불렀어요. 집단적으로 함께 불렀던 그런 서사시 계열이 있습니다. 구지가라든가 해가 이런 것들은 집단적인 어떤 노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향가라고 하는 것은 향찰로 쓰여진 작품이에요. 향찰.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고전 문법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고전 문법을 배울 때 향찰로 쓰여진 작품들을 되게 어렵게 음차, 훈차 막 구분해 가면서 배울 때가 있거든요. 이건 쌤이 고전 문법을 강의할 때 이것도 역시 재밌고 쉽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향찰로 쓰여진 작품으로 그 당시에 서민, 귀족, 화랑, 승려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층이 지었고요. 이 중에서도 승려 계층이 가장 뛰어난 작품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향가라고 하면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가 있어요. 4구체 향가는 4줄짜리 향가, 8구체 향가는 8줄짜리 향가, 10구체 향가는 10줄짜리 향가예요. 그랬을 때 9번째 줄에 아! 하고 감탄사가 터지는 게 10구체 향가의 특징이야. 이걸 이제 향가를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짚으면서 들어갈 텐데요. 4구체는 그냥 4줄짜리야. 8구체는 그냥 8줄짜리 이렇게 두 번. 그 다음 10구체 향가는 4줄, 4, 4, 2로 나눠지는 4줄, 4줄, 2줄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런 걸 무슨 구조라 그래요? 기, 서, 결 구조 해서 3단 구성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뭐가 3단 구성이에요? 요 19체 향가가 3단 구성이에요. 우리 3단 구성 가진 거 꽤 많거든요. 지금 장르에 보면은 시조나 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3단 구성의 장르를 어떤 특성을 지녀요. 그래서 이 3단 구성이 사실 요 시조로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에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 19체 향가에서는 요 낙구감탄사 있죠? 근데 시조의 특징에 보면 종장의 감탄사가 탁 터지면서 끝나거든요. 자, 시조의 특성 보면 3장, 6구, 12음보, 45자 내외 요 특성을 지니거든요. 그럼 3장이라고 하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 형태로 나뉘면서 뭐 예를 들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웨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외만 높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 사람이 이거 뭐예요? 종장 첫 구의 3글자. 이게 감탄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아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감탄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종장 척구 요게 감탄사, 요게 아랑 19체 향가의 낙구 감탄사, 이걸 낙구 감탄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낙구 감탄사.
요 낙구감탄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결이 된다.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향가는 이렇게 종류가 4구체, 8구체, 19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고려가요라는 장르를 보면 특징이 3분후가 있어요. 3분후 3음보 분절체 후명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특징이 이제 3음보이면서 음보 3번 뛰어 있는 거야. 3음보 분절체 각 구절마다 이렇게 끊어지면서 중간중간 후렴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후렴구는 전체 정서와 연관이 없어. 연관성이 없는 게 특성이야. 중요한 거 고려가요는 무엇으로 기록이 되었느냐? 이 당시에는 구전이 되다가, 자, 고려시대 때는 이제 구전이 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한글로 기록이 되었어요. 고려가요인데, 고려시대 때는 한글 창제가 안 됐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구전이 되었는데, 여기는 향찰을 한자로 쓴 거잖아, 결국에는. 근데 여기는 구전만 되다가, 기록이 안 되고 있다가, 여기 조선시대에 와서 한글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기록을 하는 궁중의 그 사람들이 다 뭐 계열이면 유교적인 사람들이야. 유교적인 사람들이니까 유교의 그 어떤 도에 맞지 않으면 버렸어. 고려가요들이 좀 보면 남녀 상렬지사라 하여서 좀 너무 한마디로 야한 노래다 해서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래도 기록된 거는 조선시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노래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록을 하면서 궁중음악으로 편입을 시켰단 말이야. 궁중음악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궁중스러운 그런 후렴구를 넣은 거지. 그래서 가실이라는 작품 보면은 가실 겁니까? 이렇게 이별하는 노래인데 위증질과 태평성대라는 후렴구가 들어가 있어요. 전혀 다른 내용이죠. 태평성대는 나라의 어떤 태평성대인데 그러니까 후렴구가 전체 정서랑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 다음 시조는 3장 6, 9, 12음보 45전 내외 그래서 초, 중, 종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3장 6, 9, 45자를 딱 지키는 것은 평시조라고 해요. 평시조는 조선 전기 때 주로 유행을 했고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설시조가 유행을 하죠. 자, 평시조는 주로 누가 짓느냐? 양반층이 많이 지어요. 그럼 양반층이 지으니까 당연히 양반층의 사상이 들어가겠죠? 양반층의 사상이라는 거는 뭐 충, 효, 자연친화, 학문수양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럼 사설시조는 서민들이 지어요. 주로 작자층이 이제 서민들이 자기의 마음을 사설로 좀 길게 줄줄줄줄줄줄 읊는 거야. 왜? 마음에 쌓인 게 많거든. 그 줄줄줄줄 읊어요. 그 사설시조예요. 서민들의 얘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조는 이런 특성을 지니고요. 조선 후기까지 계속 지어져요. 평시조도 계속 지어지고 사설시조도 계속 지어지고요. 자, 그 다음 가사라고 하는 건 사사조, 사음보, 연속체예요. 연속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선생님이 태산이 높다 돼 하늘 아래 웨이로다 해서 딱 3장 형태였죠. 이게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시조는 3장 형태 초장, 중장, 동장. 근데 가사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뛰어 있는 걸 사음보율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음보율 네 번 뛰어 읽으니까 글자 수로 보면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야. 3, 4조, 4, 4조 이렇게 표현해요. 음수율. 세 줄만 딱 했는데 가사는 연속체, 즉 밑으로 쭉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사 작품을 보면 엄청 길어요. 선생님이 가사 작품을 공부할 때 마인드맵 기법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작품이 길거든. 고려가요도 긴 작품, 동동의 경우에는 마인드맵 기법을 사용해요. 왜?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마인드맵으로 구성해서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좀 기억하기 쉽도록. 그래서 가사는 사사쪽, 사음보, 연속체 형태를 지니고요. 악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악장은 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었어요. 그럼 건국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건국 초기에만 지어졌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당성이라는 거는 어떤 나라가 100년 이상이 되면 별로 정당성 시비가 안 붙어. 근데 세운 지 한 하루 됐어. 또는 세운 지 10년 됐어. 그러면 뭔가 그 나라에 대해서 정당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근데 한 100년쯤 지나면 누구도 그 나라에 대해서 정당성 시비가 안 붙어. 그러니까 이제 초기 때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한 거야. 용비어천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용비어천가는 나중에 고전문법에도 좀 많이 나오는데 건국 주체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이 사람들 막 예찬하는 거야. 하늘이 내린 자손이다 이러면서 그 태어났을 때부터 뭐 중간에 이렇게 영웅적 행적들을 막 나열하면서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이 계획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악장은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총 12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장, 2장, 125장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2장 같은 경우에는 순우리말로 많이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고전문법에 많이 나오죠. 2장이. 다음 한시는 한문으로 된 중국 문학 양식이에요. 한자로 된. 중요한 건 얘는 한자를 알 필요가 없이 그냥 해석된 걸 공부하면 되고요. 짧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한시는 제목이 되게 많은 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제목의 의미를 해석해 놓으면 그게 주제인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한시 같은 경우에는 장르가 둘, 셋, 넷, 다섯. 자, 한자가 5개의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5언이라고 하고요. 7글자를 7언이라고 하고 4줄이면 이걸 절구라고 하고요. 8줄이면 이거를 율시라고 해요. 그래서 5원 절구, 5원 율시, 7원 절구, 7원 율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시는 뭐가 중요하다? 제목을 정확히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언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자, 언해라고 하는 거는 언이 뭐냐면 언문이야. 언문이 뭐냐면 옛날에 한글을 좀 이렇게 낮춰서 일컫는 말이 언문 또는 암클이었거든? 암클이면 암컷들의 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문이라는 거는 좀 약간 한글을 낮춰 부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언문으로 해석해 놓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한글로 해석해 놓은 거죠. 그 중세나 뭐 그때 한글로 해석을 해 놓은 거야. 언해라고 하는 건. 다시 뭐라고요? 한시를 언문으로 해석해 놓은 거야. 한시를 언해해 놓은 거야. 그래서 한시를 언해해 놓을 실력을 지닌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 당연히 양반층이죠. 그럼 양반층이 한시를 언해했다는 건 누구를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그럼 생각해봐. 양반층이 한시를 언해해서 서민들에게 보여주려면 어떤 내용을 하겠어? 당연히 교훈적인 내용이겠죠. 주로 이제 두시언해라는 작품이 유명하거든요. 두시가 뭐냐면 두보. 옛날에 중국에 유명한 시인이 두보하고 이백이 있었어. 근데 두보는 유교적인 사람이야. 현실 참여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두보하고 이백이 제일 유명한데 얘는 유교적이고 이백은 도교적이야. 도교적. 그리고 여기는 낭만적이죠. 이백이 그 사람이잖아. 달이 너무 예뻐서 달 잡다가 빠져서 갔다는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너무 예쁜 풍류를 즐기다가 신선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신선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백이라는 사람은 도교적이고 낭만적이에요. 두보는 되게 우국적이야. 우국지적. 당연히 누구를 좋아하겠어? 양반들이 서민들한테 언해를 해서까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은 당연히 여기 두보의 시겠죠. 우국적인 시. 자, 그 다음 이제 민요. 백성들이 부른 노래야. 그래서 많은 작품을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시집살이 노래라든가 배틀 노래라든가 뭐 이런 노래들 정도 아리랑 이 정도. 그래서 민요라는 거는 백성들이 부른 노래로 주로 3음보율, 4음보율의 운율을 지녀요. 3음보율의 반복, 4음보율의 반복. 잡가는 약간 가사랑 비슷한데 가사보다는 좀 더 잡스러운 노래야. 유산가 정도만 알면 되는데 12잡가가 있다고 하거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소춘향가나 유산가 정도만 있어요. 가사와 유사한데 조금 잡스럽다. 즉 가사보다는 조금 지체가 떨어지는 그런 계층들이 좀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잡가라는 것들이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악장, 한시, 언해, 민요, 잡가 이런 것들이 있다.